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육아 고민 나눔은 어떤 아이냐면 어, 이제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 자, 현재 이제 7살 아이를 가지신 어머님이신데 내성적이고 소심한 부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일단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눈치를 보고 이제 따라한다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내성적이고 소심한 부분, 이제 모든 아이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라는 게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성적으로 타고난 아이와 외향성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어려도 기질적으로 행동 특성 같은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성적인 아이는 당연히 소심할 수밖에 없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당연히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대범하게 다가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호기심에 불러일으키는 대로 그냥 이제 가서 대범하게 행동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내성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성이 있어 보이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또 볼 때 뭔가 조심성이 없고 산만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내성적인 것과 외향적인 부분이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감이 있으면은 정말 이상적으로 좋은 건데, 어쨌든 아직은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이 형성되진 않잖아요. 지금 형성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성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고, 또 외향성을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적인 가르침과 어떤 영향, 이걸로 인해서 아이의 내성성이 조금은 외향적인 부분으로 균형감을 갖게 되고, 또 외향적인 아이들도 조용하게 뭔가 차분하게 해야 될 땐 차분하게 하고, 활발하게 할 때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타고난 기질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아이들이 4살, 5살, 6살, 자, 7살 정도 된 아이가 4살, 5살 때까지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본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시작되고, 어쨌든 사회 안에서 본인이 수용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여러 부분들이 아이들이 발달이 돼가는 건데, 자, 7살 정도 됐을 때도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다거나 뭔가를 할 때 소심한 자세를 보이면 당연히 부모님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뭔가 활발한 어울림이 있어야 아이의 학교 생활이, 사회생활이 좀 더 원만하게 즐겁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내성적인 부분이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내성적인 아이한테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기질 자체가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애는 저렇게 타고났어 하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뭔가 환경을 좀 잘해주면 우리 아이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는 당연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여긴 지금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구나. 지금은 내가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뭔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상황 판단을 하고 자신의 자세를 외향적으로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아이한테 어떤 훈련을 줄 때는, 이 아이들한테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한테는 뭔가 자신감과 격려가 가장 필요한 거죠. 대부분 굉장히 소심한 아이한테 가정에서 엄마가 뭔가를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쉽게 얘기해 우리가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로 엄마가 너무 가정에서 아이를 너무 지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은 결국 자신이 많이 움직여 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가정에서의 부모의 반응은 어우 잘했어. 어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야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믿어. 너무 잘한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재밌을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로 아이한테 뭔가를 제시를 하고 그런 환경을 주어주는 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모든 걸 정답처럼 또는 엄마가 너무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뭔가 이거를 잘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을 먼저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이걸 도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아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환경을 세팅해 놓는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계속 부모님이 주시를 하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 그렇게 늘 언제까지 부모인 내가 우리 아이를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학교만 가면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실 아이들한테 의존적인 것보다는 독립심을 키워준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불안하고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아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그래, 내가 우리 아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나는 충분한 환경 제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뒤로 물러서 있고 우리 아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끌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얘기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거 별거 아니야. 고작 이런 건데 한번 해봐. 해보면 재밌을걸? 그리고 소심한 아이들은 시행착오와 실패에서 굉장히 다른 외향적인 아이들보다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죠.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하지만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아니야 다음번에는 한번 잘해보면 되지. 그래 이번에 이거 할 때 이게 문제였었네. 여기서 잘못한 게 있었나 봐. 우리 다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했을 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엔 이렇게 해. 알겠어? 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부모님이 뭔가를 정답처럼 딱 실패와 시행착오 앞에서 이렇게 해야만 다음번에는 실패도 없어.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 라고 가르쳐 주지 마시고 그래도 이 부분은 잘했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그리고서 엄마의 방법을 얘기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 라는 지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아이는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 엄마가 말한 상황을 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이것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타인의 생각을 일단 수용을 해서 고개를 끄덕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시적인 말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이는 그냥 훅 들어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다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실패와 시행착오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 라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은 어른도 그렇잖아요. 실패와 시행착오는 누구든 다 겪는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근데 그거를 내 스스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왜 잘못됐지? 어디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어떤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새로운 방법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생활 속에서 아이가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외향적인 아이들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컵 만지지 마.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이거 뜨거운 거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궁금해서도 이걸 건드려보고 만져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은 절대 안 만지죠. 네, 안 만지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 하지만 자기도 이게 궁금하죠. 나도 만져보고 싶고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은 드는 거야. 하지만 절대 그거를 어기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행동적으로 봤을 때 좀 외향적이고 활발한 그런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궁금하니까 그 호기심에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하고 있잖아요. 혼났는데 또 그 행동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은 그런 횟수가 확연히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 본 아이들은 결국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야. 쉽게 보고 만지고 이런 게 많았던, 자기가 스스로 많이 움직였던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죠. 하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만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성격이 기질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게 확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그런데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굉장히 정답 같은 많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대부분 내성적으로 소심한 아이들을 다루는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일단 다가가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실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건 내성적이고 소심한 부분을 내가 우리 아이의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다, 개선시켜주고 싶다. 자,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내성적인 것과 소심한 부분을 완전 아이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기질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상황에 맞게 사회에 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하고 활발하게 할 때는 하고 이 부분을 적절하게 아이가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균형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약점 지능과 강점 지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에 따라서 놀이나 활동에 접근하는 스타일, 이거를 진행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아이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뭔가를 지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부모의 대화 자체도 아이한테 조금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아무래도 소심한 아이들은 조금 말수도 적긴 하잖아요. 되게 많이 듣기도 하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해낼 수 있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친구랑 같이 놀아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막 뛰어야 되고 그걸 내가 다 알아. 이 머리와 마음으로는 다 아는데 이게 내가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 행동 실천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먼저 정답처럼 많은 걸 이 아이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사실 이 미취학 아이들이 뭔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과도한 그 미션을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연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과 격려를 주변에서 환경적으로 많이 주어주는 게 아이가 이런 내성적이고 소심한 부분이 균형감을 찾아서 그래도 활발하고 주도적인 자세를 아이가 점점 키워나갈 수 있다. 그게 어느 정도 키워져 있어야만
그래도 학교 생활을 하기가 아이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예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변 눈치를 보는 건 이제 나는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하나? 지금 이 주변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주변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조심스럽게 따라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를 되게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줬어야 됐는데, 본인이 상황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뭔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늘 옆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는 어딘가 사회에 나가도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그래서 주변을 보고, 주변에서 하는 거 내가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주변. 이 주변이 뭔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준비하고 행동이 실천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신이 생각한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보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 창조적인 어떤 컨텐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한테 키워줘야 되는 거는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어떠한 자세인데, 이게 아이가 의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마시고 아이가 충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그걸 따라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점점 나이가 들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만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서 아이가 더 힘든 미션도 포기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주변에 있는 걸 따라하게 되면은 아이 자체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들이 무조건 단점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차분하게 하고 경청 능력도 좋고 집중력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아이들과 외향적인 아이들이 가진 각각의 강점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지 그게 균형감을 이루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감을 키워주는 게 결국 환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내성성으로 인한 강점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장점에. 그런데 내가 이 활발하고 주도적인 걸 키워주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이거를 훈련시켜서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오히려 더 힘이 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문제가 100% 그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키워주면 이게 훨씬 더 많은 강점으로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한테 그 대화 자체 어느 정도 이제 부모의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주고, 자신감 격려 이런 부분들도 좀 주어주고, 그리고 이제 눈치 보면서 아이가 주변에 따라하지 않도록. 근데 사실 눈치를 보게 하는 부분은 결국 가정에서 눈치를 좀 보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엄마 눈치라든지, 왜냐면 이제 그 엄마의 눈치라는 건 뭐 이렇게 막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정답 같은 그 가르침을 계속 들은 거죠.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이거 해줄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케어 자체가, 이런 보호가 잘 촘촘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 자체에. 그러니까 그 의존성을 아이가 조금은 탈피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면 뭔가 이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으로 실천한 부분들에 아이가 스스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아이는 절대 주변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일단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우선이 돼 있지, 타인의 것을 따라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